안녕하세요, 해광호정입니다.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된 주식 중에 한 종목이죠. 자, 해외 차트를 놓고 보면 우리 엔비디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SK 하이닉스도 덩달아서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먼저 우리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금요일 밤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감됐고 상승분을 그대로 목요일 상승분을 그대로 금요일에 반납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특히 이렇게 5.55%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대체로 많은 주식들이 우리 월요일에는 개파락 출발하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제가 가끔씩 이제 투자 의견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는데요. 화살표 매매 신호에 따라서 의견들을 이렇게 투자자분들에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MPU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사피온 비상장 자회사죠. 비상장 자회사 사피온에 대한 기대감들도 제가 추가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소 이제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있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요. 좀 많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천천히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SK하이닉스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술적인 포인트들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먼저 드리면요. 여기에서 2020년도 당시에 저점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던 이 추세가요. 여기 무너졌었는데 여기 저항 맞으면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돌파되면서 바로 돌파가 어려웠고 돌파와 이탈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여기에서 비비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는 뭐 12만원대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서는 15만 500원대가 저항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고 앞에서도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무조건 저는 더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15만원대 전후 가격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 기회가 분명히 저는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장기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20만원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만원도 선이 그어져 있죠. 자,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20만원도 이렇게 선을 미리 그어 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한 20% 이상의 SK 하이닉스를 수익률을 기다려면 최대한 15만원 정도 언저리에서 매매를 해야 SK 하이닉스는 20% 이상의 큰 수익률을 내면서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의견 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데는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AI 관련돼 있는 이슈가 아이고, 예. 이슈가 아무래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 부분들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관련주들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주력적으로 반도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 HBM과 관련된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이면서 지금 크게 더 올라가고 있다. 물론 삼성전자도 같은 맥락이죠. 삼성전자가 뭐 HBM을 개발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그 속도 측면에서 변동성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는 이쪽 업종을 주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뭐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GPU, 그쵸? MPU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 CPU도 아시죠? 우리 1세대 AI 반도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최근 들어서 재작년 하반기 그리고 작년 상반기부터 해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는 이쪽 AI 쪽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PC
PC에서 우리 CPU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그 다음에 1세대로 또 넘어가는, 그러니까 1세대 수준이죠. GPU. 그 다음에 FPGA. 이거 2세대입니다. 2세대. 예, 컨트롤 메모리라 그래가지고요. GPU하고 ASIC의 그 중간 단계인데 그냥 알고만 계세요. 예,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이쪽 분야의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딱 정확하게 뭐라고 딱 비유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비메모리, 그러니까 FPGA는요, 프로그램이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회로 변경이 불가능한 일반 반도체와 달리 용도에 맞게 회로를 좀 변경하거나 새로 새겨 넣을 수 있다. 그 부분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SI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체가 사용자 주문에 맞게 이제 설계 제작해서 주문형 반도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PGA 그 다음에 ASIC 이 부분이 이제 2세대, 3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게 바로 뉴로모픽인데 이 부분들도 투자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로모픽. 예, 이게 이제 3세대 메모리입니다. 예, 뉴런과 시냅스 구조에 모방한 뭐 새로운 구조다라고 하는데 뭐 인간의 뭐 두뇌 형태로 좀 모방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모픽이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뉴로모픽 관련주들도 아마 투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여기 뉴로모픽 관련주로 삼성전자,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NCN, 뭐 네페스 아크, 자람 테크놀로지, 뭐 에이징 랜드, 네페스 등이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뉴로모픽 관련주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3세대 모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HBM 같은 경우는 뭐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제 이렇게 뭐 여기저기 좀 찾아보시고 좀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겹겹이 쌓고, 예, 그래서 GPU보다는 훨씬 더 그 우리가 연산 처리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속도를 좀 빨리 하고, 그쵸, 저전력으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이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잠깐만요. 이 SK 하이닉스 차트로 좀 갔다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실제로 H100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구성 제품이에요. 여기에 우리 SK하이닉스가요.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제품을 넣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나 우리 SK하이닉스가 HBM을 이렇게 집어넣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곽광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과거 GPU와 메모리 반도체 기판 위에 이제 구분돼서 탑재가 되는데 이제 AI 시대다라고 하면서 GPU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연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규모 자체가 볼륨이 커지고 있고 그 속도가 또 빨라야 되고 또 저전력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렇게 붙어서, 예, 단일화 형태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용량이 좀 부족해지니까 이 부분들을 메모리 여러 개를 쌓는 적층 구조 방식의 HBM이 그래서 주목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BM 부문에서는 아무래도 선벌주자인 우리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효과에 좀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기술 개발 양산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근의 상승에 우리 SK하이닉스가 좀 뒤따라 올라가는 경향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삼성전자도 뭐 여기 뒤처지는 게 아니라요. 오늘 SK하이닉스의 영상으로 이제 주력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도 이제 그 36GB, 예, HBM3E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나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거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론 아시죠? 마이크론도 역시나 HBM3E 양산에 하겠다라고 이미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대량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기도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향후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렸던 H100 GPU였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향후
H200 GPU에 탑재될 것이다 라고까지 마이크론이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더 치고 나가야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예,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수요에 그 공급을 못 따라가게 되면 뒤처진다.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디램 3사의 이제 HBM 생산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점이 보이시죠?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탑 오브 탑입니다. 네. 비중 자체가 워낙 높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게 이제 자리를 빼앗길까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GPU 관련돼서는 시장 점유율을 한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85%, 그 다음에 인텔, 그 다음에 AMD. 근데 85%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13%, 인텔이 2%예요. 요건 이제 GPU 시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AI와 관련되어 있는 GPU로 들어가면 좀 달라요. 엔비디아가 73%, 인텔이 21%, 그리고 AMD가 6%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리고 마이크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AMD를 우리가 공략해야 되나요? 인텔을 공략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뭐 TSMC나 뭐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다 마찬가지예요. 패권을 쥐고 있는 거는 어쨌든 TSMC가 워낙에 빠르잖아요. 워낙 이 패키징 쪽에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H100 칩, H100, 조금 전에 먼저 보여드렸던 이거 H100 GPU 있잖아요. 여기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TSMC가 지난해 실적들도 발표했고 워낙 좋은 실적들이 나왔잖아요. 자, 삼성전자와 인텔 모두 어쨌든 이런 첨단 패키징 부분에서는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TSMC와의 그 갭 차이가 크다라는 게 시장에서 대체로 좀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인텔이 따라오기는 수년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패키징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후공정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후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전공정에서 많이 애를 써왔기 때문에 이 후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도 우리 국내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돼서 후공정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업체들이 곽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왜냐면 삼성전자는요 전공정 부분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었기 때문에 후공정 부분에서 그 수주 기대감들이 우리 국내의 뭐 벤더사들 있죠, 밑에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벤더사들의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 그 CEO들이 우리 한국에 좀 방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저 주커버그도 왔었잖아요. 엔비디아를 그러니까 견제한다고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를 견제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그 개발할 수 있는 그 비중 자체가 아직은 높으니까, 그러면 이런 탑 기업들이 우리 국내에 와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어떤 협업을 논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2월 말이었죠. 그래서 메타 그 최고 CEO가 이제 주커버거가 이제 와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만났었고요. AI 반도체와 생성형 AI 관련돼서 뭐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뭐 공개적으로 뭐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 뭐 MOU를 체결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 아직 하나도 나온 건 아닌데,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냥 뭐 앉아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그냥 놀다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또 나중에 이제 차후에 또 추가적인 협의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픈 AI 대표 샘 알트만이라고 해서 1월에 또 왔다 갔잖아요. 여기에서도 SK그룹 주요 경영진이나 뭐 또는 삼성전자와 또 미팅도 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그 수요에 대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있겠지만 뭐 또 메타라든가 또 다른 그 외에 빅테크 기업들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SK하이닉스도 충분히 삼성전자와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예, HBM 부분은 분명히 지금 대결 구도는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대결 구도보다는 충분히 나눠 먹을 것이 많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우리 저 SK하이닉스는요, 요거 관련돼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더 높은 거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이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에 발맞춰서 주가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요에 맞춰서 결국은 어떤 실적들도 잘 나올 거고 실제 수주 소식들도 전해질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그 AI 반도체 패키징 안에서는 결국은 GPU로 엔비디아가 H100, H200 등등등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 HBM 칩이 장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보면 AI와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AI 반도체 또는 뭐 GPU를 대체하는 뭐 AI 칩 뭐 이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사피온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비상장 계열사인데요. SK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SK텔레콤, SKT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SK 스퀘어, 이들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요. SK텔레콤이 62.5%, SK하이닉스가 25%, SK스퀘어가 12.5%. SK스퀘어는 제가 이거 효자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채널에 영상을 작년에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는데 이거 뭐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많은 참고해주세요. 네, 제가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 종목 사피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사피온은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AI 반도체를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MPU 관련된 겁니다. MPU. 예. GPU, 뭐 CPU는 많이 들어봤는데 MPU는 또 뭔 소리냐 또 할 수 있는데, MPU를 좀 개발하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2020년도 당시에는 국내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X220을 개발 발표하기도 했어요. 사피온에서. 사피온에서 이제 개발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지난해 이제 11월에는 그 4배 정도의 빨라진, 그 속도를 이제 4배 정도 더 빨라진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X330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SK하이닉스 또는 SK텔레콤, SK스퀘어 등의 이제 자회사인 사피온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MPU 개발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는 이쪽 시장에서, 그러니까 AI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 결국은 우리 SK하이닉스가 SK그룹이라고 봐야 되겠죠. SK그룹 쪽에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또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따라 붙어서 사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따라 붙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네. 지금부터 이제 기술적으로 좀 한번 볼게요. 정리를 좀 도와드릴 텐데요.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먼저 연간 차트로 가겠습니다. 네, 연간 차트로 가 보시면요. 저 일단 다 지워 놓을게요. 15만 500원, 그 다음에 20만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자, 차트 이렇게 좀 깨끗하게 볼게요.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제, 이때 당시에, 망할 뻔한 회사가 어쨌든 SK 인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과거는 일단 잊어버리세요. 과거는 잊어버리시고요. 그럼 이때부터 볼게요.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SK에 인수되면서 이런 과정들이 밟아오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고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박스치고 망할 기업이 안 망하고 SK 인수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들 한번 보시죠. 추세 타고 꾸준하게 그냥 우상향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은요. 10년선 있죠. 10년선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반도체 사이클이 업황이 최고로 안 좋아졌을 때 보통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5년선, 10년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마다 매수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이에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우리가 좀 제가 우스꽝소리로 좀 말씀드리면 짤짤이 돈, 작은 돈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대체로 몇 천만 원 단위 또는 몇 억 단위, 또는 그 이상의 돈을 가지시고 이게 SK하이닉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그냥 큰 돈을 한꺼번에 막 풀매도했다 한꺼번에 샀다가 팔았다가 하지 않잖아요.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투자하는 그 포인트가요. 눌림목에서마다 비중을 특히 이렇게 확대하시면 되는데 그 투자 포인트가 단기적으로는 5년선 그리고 좀 더 긴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10년선에서 적극적으로 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비유를 들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과거에 이렇게 막 유상증자 때리고 막 어려웠을 때도 분명히 있었죠. 주가가 막 바둥바둥하고 말도 안 되는 주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으로 보면은 이거 뭐야 삼성전자가 이런 때가 있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SK하이닉스가 나중에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5년선, 10년선 10년선만 오면 받아줘야 되는 주식이에요. 삼성전자는 그래왔습니다. 10년선 오면 받아야 됩니다. 삼성전자는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우리 고액으로 돈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등치 있게 나는 배당도 좀 받아가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고 가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10년선마다 이제 받아 올리면 되거든요. 10년선마다. 그러면 몇 번 매매 거래 많이 안 하시면서 비중은 꾸준하게 태워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배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분기 배당. 그리고 배당 성향이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연간 차트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가 보이지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보다는 투자자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건 내년이고 또 내후년이거든요. 자,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바로 인공지능 관련되는 AI라든가 AI 칩 또는 AI 반도체 등등등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들이 산업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장은요 2025년도 2024년도 2025년도가 아니라요 2026년도 2027년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시작 단계다, 초입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칩 부분들이 아주 규모 있게 볼륨 있게 우리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는요 바로 로봇이 자율로 로봇이 움직이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동차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이 되는 시기들이 향후 한 2년 3년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로봇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홈, 홈 가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냉장고라든가 뭐 또는 TV 또는 뭐 모바일 뭐 그 외에 다양한 전기 전자 제품에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접목돼서 우리 실생활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관련된 뭐 HBM과 관련된 부분들 얼마나 SK하이닉스가 속도감 있게 따라 붙으면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납품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국내에도 마찬가지죠. 빅테크 기업들 또는 가전 회사들, LG전자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계속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는 가전이라든가 뭐 또는 자동차들을 우리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거잖아요. 거기에 계속적으로 납품 공급을 해 가다 보면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냥 여기 15만 원대, 17만 원대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짧게는 올해 20만 원 정도로 말씀드렸지만 이거 20만 원만 가겠습니까, 투자자분들? 예. 30만 원만 가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를 좀 더 긴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주가 조정 나올 때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아까 15만 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5만 500원이 앞에서 지지와 저항대가 겹쳤었던 구간들이었어요. 여기 구간들이거든요. 여기 앞에서 지지와 저항대가 한번 여기 걸렸었던 자리가 있어요. 브레이크 걸렸었던 자리가 있어요. 이거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때 당시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면서 2000년도 당시에요. 그 IT 버블이 있을 때요. 이렇게 급락 나오다가 한번 브레이크 걸렸죠. 그리고 저항 걸리고 여기를 못 넘어가던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15만 500원 자리예요. 제가 정확하게 가격을 적어 놓을게요. 15만 500원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요. 2021년도 3월 당시에 저항 테스트 한 번 더 했죠. 여기 테스트 한 번 더 했잖아요.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2월달에 돌파했어요, 투자자분들. 2월달에 돌파했어요. 이거는 투자자분들 신호예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투자자분들. SK하이닉스 이제 시작해서 갈 거야. 이제 갈 거야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이해하고 이런 유튜버와 같이 함께 해야죠. 투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함께 하시면 항상 투자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고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함께 하시고요. 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15만 500원을 이렇게 돌파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10%를 슈팅이라고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SK하이닉스가 10% 가량 우리 3월 초에 시작하자마자 올라왔으니까 작게 올라간 건 아니죠. 이 덩치로 보면, 그렇죠? 덩치로 보면 10% 넘는 변동성은 크게 나온 거예요. SK하이닉스가 그러면 우리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좀 조정 나왔고 우리 엔비디아도 5.5%는 급락했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개파락이 뚝 떨어져가지고 조정 나오고 며칠 사이에 또 한 15만원까지는 안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15만 5천원대라든가 여기 온절에서 와리가리 하고 왔다갔다 하고 또다시 여기 화살표 매수 신호가 나온다면 매수를 공략해봐야죠.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나올 때 공략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추세가 이렇게 60일 추세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요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쭉 터져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간 차트에서 놓고 보면요, 하루하루 움직이는 일간 차트에서만 놓고 보면 얘는 60일 추세선만 올 때마다 담아야 되는데 지금은 60일 추세선 올 때마다 담았어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지나갔고요. 지금 5위평 12평 급등 패턴 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치고 나가잖아요. 그럼 얘는 주가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22평과 62평 사이에서 기회 오면 계속 담아가야 돼요. 지금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라? 연간 차트에서 5년선
5년선 또는 10년선 올 때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하려면은 얼마까지 내려와야 돼요? 13만 원대, 그러니까 15만 원대 이하, 그쵸? 그리고 10만 원대 이하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지금 17만 원짜리가 어떻게 10만 원까지 떨어져, 그쵸? 예, 그게 맞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 얘기예요. 나중에 얘가 추세가 꺾여가지고 떨어질 때 그거는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치고 나가겠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치고 날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종목들은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달리고 있는 말은 그 속도가 줄어들 때는 잘 올라타줘야 돼요. 왜냐면 달리는 말은 또 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기 때문에 예,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적 부분들은 뭐 제가 안 짚어드려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정도는 뭐 검토하고 또 투자를 단행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작년에 워낙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올해는 다 기저효과예요. 다 기저효과로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실적 시즌으로 가면 갈수록 더 주가는 상승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연간 차트로 놓고 보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또 실적이 엄청 좋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또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조정 나올 때마다 투자 여러분들 잘 담아야 되는데, 그냥 주가 조정 나온다고 해서 그냥 음봉 캔들에서 막 주워 담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22평 정도, 그리고 한 15만 5천 원 정도 전후 가격대 기회가 온다면 요런 정도 가격 수준에서 잘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긴 관점에서 보면 22평과 62평 수준에서 분할 나눠서 분산 투자로 모아가시면 됩니다. 이거 SK하이닉스는 단타 치지 마세요. 이거 단기 하는 종목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유하면서도 SK하이닉스를 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를 저는 우리 그 일명 리치 부자들만 삼성전자 좀 사시고 삼성전자는 그냥 사지 마세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몇 천만 원, 그러니까 한 억대 정도 수준으로 삼성전자 사고 팔고 하기에는 아니에요. 그런 종목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웬만하면 거래를 저는 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한 억대 정도 수준에서 또는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의 투자자라면 저는 SK하이닉스를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30% 올라간다라고 보면 SK하이닉스는 50%, 70%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측면에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당연히 SK하이닉스를 사야죠. 왜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대표적으로 국내 시총 규모가 1등인데다가 그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우리 저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 해지용으로 삼성전자를 사거나 그렇게 방어용으로 사는 경우는 있어도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내가 수익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극히 없을 거예요. 만약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좀 변화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SK하이닉스는요, 조금 오늘 시간 내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들이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릴 거고요. 단타 단기로 짧게 보지 마시고 좀 더 긴 관점에서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좀 없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 하단으로 좀 더 내려올 때 투자 여러분들 기회를 계속적으로 포착해 나가시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 또 비상장 자회사 사피온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우리 5세대, 6세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그 HBM 3E, 그 다음에 HBM 뭐 4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SK하이닉스가 거기에 잘 대응하면서 엔비디아의 그 GPU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공급 납품할 수 있는 대표적인 SK하이닉스가 우리 반도체 관련된 주식 중에서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그 밑에 중소형주 종목들도 잘 나겠지만 우리 대형주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월등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안정성까지 좀 감안하면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탑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